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빡빡한 바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3교대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 두 아이 초등학생인 지금까지 잘 키웠습니다. 친정엄마가 가까이 살고 계세요.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복직하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너무 빨리 가는 게 안타깝다며 친정엄마가 아이들 돌 때부터 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도 직장 생활 열심히 잘했죠. 몸도 안 좋으신데 딸 인생 도와주겠다고 다 늙어 손녀들 키워주시는 엄마 생각만 하면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서 병원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밀어주신다고 저희 친정엄마는 제 아이들 거의 다 키워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인사고과 잘 받아 꿈에 그리던 수간호사도 되었죠.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한없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는 저희를 안 이꼬아하시고 뒤에서 가늘게 눈을 뜨며 험담하기 바쁘셨습니다. 저는 친정아빠랑 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사유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말 공장 사장님이셨는데 경제 한파 닥치기 전까지는 도매로 꽤나 돈 좀 버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랑 남동생은 비교적 호화로운 유아기를 보냈죠. 유치원 다니는 저희가 각방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사온 자전거며 어린이 자동차며 비싼 장난감들도 집에 참 많았어요. 옷도 국산 옷은 절대로 안 입고 전부 미국이랑 일본에서 수입해온 고급 브랜드 옷만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정부 이모도 계셨으니 말 다 했죠. 꽤나 부유하게 살았던 윤영기입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로 넘어가고 순식간에 가게가 기울어지며 저희는 13평짜리 낡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나마도 엄마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집 하나 겨우 구한 거죠.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고상하고 우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절대로 바가지 긁거나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죠. 아빠도 힘드실 거라며 온 마음 다해 위로를 하고 전업주부로 근 10년을 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텐데도 가게를 위해 단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공장에 취직해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못 해먹겠다며 취직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사람들한테 돈 빌리면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셨어요. 결국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사채 빚까지 끌어안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그 낡은 집마저 넘어가 저희는 어느 시골 판잣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죠. 남동생과 저는 전학도 갔고요. 그곳에서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펼쳐졌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눈 뜨면 술 먹고 고성방가 내지르며 마당에서 난동을 피우셨어요. 엄마는 그 깡시골에서 막 1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면서 힘들게 일 다니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지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술만 사 먹으며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업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저랑 남동생 클 적에 사랑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으셨기에 딱히 자식들에게 정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사춘기 시작이던 저희 남매는 술 먹고 깽판 치는 아버지가 무서워 슬슬 피해 다녔죠.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저희가 못마땅했던 모양인지 가자미 눈을 뜨고 술에 취해 늘 노려보던 아버지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실패했다는 자격지심 그리고 열등감을 저희 남매에게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남매에게 그렇게 돈을 퍼주며 키웠는데 막상 아빠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자기를 무시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조용히 숙제하고 있던 저랑 제 남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새빨간 얼굴로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랑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어머니도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갱생하길 누구보다 바랬고 또 굉장한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다가는 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곧 죽어도 이혼은 안 하겠다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하는 조건은 그 시골집을 아버지에게 넘기는 거였어요. 저희 남매와 엄마는 그렇게 땡전 한 푼 없이 도시에 올라와 보증금 없는 지하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시며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희 남매도 그런 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가난해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랑 제 남동생은 꽤나 공부 잘했지만 그래도 등록금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학과 과는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 하향 지원에 전액 장학금 받는 조건으로 제 남동생은 지방 국립대, 저는 어느 사립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간호학과 졸업해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연인과 똑같이 사랑하다 자연스레 결혼했네요. 그런 제 인생 꽤나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 생각하면 없던 힘도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면서 쌍둥이 아이 둘을 낳게 되었고 복직하면서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하고 나셔도 남자 한 번 소개 안 받으시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자가 아파트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혼하고 도시로 올라왔을 땐 가진 건 없어도 기동력은 있어야겠다며 무리해서 면허를 따시고 그해 작은 중고차 하나를 마련해 저랑 제 남동생 태우고 여기저기 추억 쌓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셔서 능숙한 실력으로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며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랑 사위 바쁘게 일하는 게 안타깝다며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카드도 마다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마트에서 장 보며 저희 가족 반찬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남편도 그런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고 어버이날 생신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해서 선물도 잘 드리는 애교 많은 사위입니다. 그런 저희를 시댁에서는 참 안이 꼽게 보셨어요. 일단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흠잡으시며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뭐 가정사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랑 제 남동생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거든요.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더 시궁창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에는 이혼한 역사가 없어요.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혹시라도 지부모 하는 것 보고 이혼 쉬운 줄 알까 봐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당황하셨지만 제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방어해준 덕분에 어찌저찌 넘어갔던 일이 있었네요. 그건 약가였죠.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 험담을 하기 바쁘셨습니다. 니네 엄마는 참 독하게도 살았다. 그 시절에 어떻게 면허를 따서 차를 몰 생각을 한다니? 그것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라며 혀를 쯧쯧 차시길래 제가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아빠 없이 자라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주눅 들어 살까봐 엄마가 아빠 노릇한다고 용감하게 차 몰고 다니신 거예요. 저는 그런 친정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니네 엄마라고 하세요? 사부인이라는 교양 있는 호칭이 있는데요.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아무 말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워낙 반대를 하셔서 평생 운전대 잡아보지 못하셨고 지갑도 없으세요. 아버님이 경제권을 꽉 잡고 계셔서 매일 아침마다 생활비 받아 지내십니다. 아침에 아버님이 TV장 위에 2만 원이나 3만 원 올려놓고 나가세요. 그게 생활비예요.
여자가 밖에 나돌아 다녀봤자 돈만 쓰고 다닌다며 어머님 소일거리도 못하게 하셨고 운전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평생을 혼자 힘으로 동네 밖에 나가보지 못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보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주 독해 빠진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쩐지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를 쓰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어쩌면 열등감의 일종이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모르긴 몰라도 바람 꽤나 피우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돈 꽉 쥐고 살지만서도 어디다 쓰는지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도 학원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검소하게 커왔고요. 게다가 가족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고 땅거미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들어오시는 시아버지십니다. 명절에 저희가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네 왔다고 해서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 이혼만 안 했다 싶을 뿐이지 두 분 대화도 거의 없으시고 어머님은 평생을 외롭고 괴롭게 사셨어요. 오로지 아들 둘 키우는 것밖에 낙이 없으셨던 분이라 저랑 도련님 결혼하고 나서도 꽤나 시댁 자주 갔습니다. 특히 저는 친정 어머니와 자주 왕래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죠. 네 시아버지는 결혼생활 평생 장모님 뵌게 10손가락 안에 들 거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큰아들은 매일 장모님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말이나 되니? 비구한 내 팔자, 정말 이럴 순 없다. 며느리니가 더 나서서 우리 집 와라. 니네 엄마만 부모냐? 하시며 우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쌍둥이나 시댁에 갔더니 처음 10분 정도는 이쁘다며 좋아하시더니 애 보는 거 힘들다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여자아이들이라 우는 목소리가 아주 귀청을 째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며 애들 보채는 거 듣기 싫으니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됐다 하시며 밥도 안 주고 쫓아내듯 내보내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에 누군들 가고 싶겠어요. 제 남편도 자기 집 가는 거 싫어했고 본인 엄마보다 제 친정엄마를 더 편안해했고 따랐어요. 게다가 저희 딸들을 온 마음으로 예뻐해 주시니 남편도 자연스레 장모님을 많이 좋아하게 된 거죠. 여튼 저희 친정이랑 시댁 이야기는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지내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어머니 싸대기를 내리치면서 결국 절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시아버지를 아주 빼다 박은 사람입니다. 돈 번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경제권 쥐어잡는 건 또 어떻게 귀신같이 본인 아버지에게 배워서는 동서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그런 부부가 있기도 하겠지만 요즘 어디 그래요. 다 카드로 쓰고 또 돈 쓸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도련님은 급기야 나중에는 그 돈도 주기가 싫어서 자기 월급은 꽁꽁 감춰놓고 동서가 보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게 했어요. 결국 동서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 도련님은 애 안 주면 이혼 절대 안 한다고 때를 부려서 결국 동서가 친권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게다가 동서네 친정에서 저희 시댁에 애 주고 오라고 성화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조카는 도련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시조카는 저희 아이들보다 5살 많은 남자아이인데 성격이 워낙 와일드해서 동네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옆에 오는 친구한테 욕하고 때리고 밀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고요. 그런 남자아이인데다 도련님은 육아 참여도 안 해서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고 키웠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를 잘 돌보겠어요. 애가 칭얼대는 것도 듣기 싫다며 그냥 자기 엄마한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 시조카가 와 있는 거죠. 어머님 역시 시조카를 유일한 남자 손주라며 참 좋아하셨지만 그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워낙 애를 잘 못 보시는 타입이라 시조카랑 1시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저녁까지 그 어린애를 학원 뺑뺑이를 돌게 하더라고요. 결국 탈이 났죠. 부모 이혼하고 제대로 된 정석 케어 한번 받지 못한 채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그 아이는 더욱 난폭해져만 갔고 학원에서도 줄줄이 잘렸어요. 결국 어머님이 오랫동안 시조카를 보게 됐죠. 너무 힘드셨나 봐요.